시리즈로 출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은 순서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PPT로는 마지막 페이지가 되고요. 그리고 교재로는 54페이지 두 개를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PPT 먼저 27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기본적인 매너인데, 이렇게 손님이 왔을 때 아니면 상대방 누군가 비즈니스 차원에서 초대를 해서 어딘가에 앉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엘리베이터에서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또는 응접실, 그러니까 뭐 대기실 아니면 회의실, 이런 곳에서는 상대방을 어디에 착석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혼동이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승용차를 같이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 승용차에는 과연 고객 또는 그런 그 비즈니스 파트너를 어디에 착석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이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선은요, 탁자가 중앙에 있다고 가정하에 최대한 출입문에서 먼 쪽이 귀빈 순서입니다. 창이 바깥에서 그림이 보이고 창이 보이는 자리가 더 좋고요. 출입문에서 가까울수록 호스트가 앉죠. 그러니까 그 장소가 익숙한 사람이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앉게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에서는요, 역시나 입구에서 귀빈, 그러니까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이 제일 안쪽에 타게 되고요. 버튼이 있는 쪽, 그쪽이 호스트, 그러니까 그 공간을 소개하는 사람이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엘리베이터 네모란 곳에 1번, 2번, 3번, 4번 중요 순서대로 서 있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승용차에 같은 경우에 운전석, 보조석에는 고객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를 승차시키지 않습니다. 제일 뒤쪽에 운전석 바로 그 대각선 쪽이죠. 그죠? 그쪽에 착석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스토랑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문에서 가장 먼 좌석이 상빈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망을 볼 수 있는 좌석이 또 우리가 고객에게 배려해야 되는 부분, 그림이 보이는 좌석, 웨이터가 가장 먼저 의자를 빼주는 곳 역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본 문으로 들어갔어. 입구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넓은 레스토랑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 레스토랑에 어디에 먼저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라고 말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에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하고 먼저 의자를 빼주는 곳이 상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뭔가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 효과적인 그 테이블에 자리 배치가 있어요. 타협을 하고 싶다, 협력을 하고 싶다, 아니면 설득을 좀 해야 된다, 아니면 압박을 좀 가해야 되는 그런 회의거나 그런 대화다, 아니면 부각시켜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그런 그 대화의 내용,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테이블 선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편 54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53페이지에 보시면요, 타협을 해야 될 때는요, 테이블 코너를 끼고 90도로 앉는 형태로 합니다. 앞뒷장을 번갈아 보시면서, 그러니까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사소한 부탁이나 타협을 하는데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이런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코너에 90자, 그러니까 90도 자리에 앉으면 타협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또 나란히 붙어서 앉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시선을 부딪히지 않고 말할 수 있어서 무리한 부탁, 또 의도, 이런 것도 꺼리지 않고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조금 긴장이 되거나 뭔가 부탁할 때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옆에 나란히 앉아서, 예를 들면 부부간에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간에 뭔가 부탁할 때 옆에 와서 얘기하잖아요. 바라보고 얘기할 때는 싸울 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주보고 앉아있는 경우에는요, 격식을 차리거나 뭐 긴장된 분위기이거나, 좀 전에 말씀드렸죠,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뭐 남자친구가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여자친구가 있거나 없거나 뭔가 긴장된 분위기, 토론을 해야 된다, 남을 설득해야 된다, 어떤 상대방과
설득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익을 취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의 의견을 피력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요런 그 자리 배치가 효과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박형이 있어요. 압박형은 뭔가를 강하게 주장하고, 그리고 압박을 통해서 내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해야 될 때, 이때는 꼭 나의 의견이 저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이 설득 당할 수 있는 그런 압박형의 그런 자리 배치는요, 테이블을 보고 대각선으로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렇게 회식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죠? 회식 같은 데 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거기에 나를 좀 효과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어느 자리에 앉으세요? 중앙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죠? 보통 중앙 자리에 앉게 되고, 마주 본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고요? 설득을 하는 경우가 되고요. 뭔가 나를 부각시키고자 할 때는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나를 부각시키고 싶은 사람을 앉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하고 나는 사원이야. 그러면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것보단 마주보되 살짝 대각선인 거죠. 그런데 완전히 대각선으로 될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압박형이 됩니다. 근데 나를 부각하고 싶지 않아. 그럼 회식 자리에서 어디에 앉으세요? 사장님과 같은 측면의 끝자리에 앉게 되죠. 그래서 나의 존재감을 부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드시는 내용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실수를 해서 나의 그 격이 조금 격화되거나, 또는 매너 없는 사람, 내지는 정중하지 못해 라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을 좀 조합해서 나의 셀프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62페이지부터 해서 테이블 매너 같은 경우도 이제 서양식이 있고 동양식, 한식을 먹을 때, 아니면은 스파게티를 먹을 때, 스테이크를 먹을 때, 그때마다의 이런 매너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매너들에 대해서 그것 역시도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잠깐 다음 시간에 수업할 것들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을 떨어뜨렸을 때 사실은 웨이터나 웨이트레스 분들이 주워주기 전에 사실은 배려 차원에서 직접 손님이 줍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나라에 따라서 차이도 있지만, 우리는 나이프를 쓰는 문화가 사실은 아니죠. 젓가락이나 숟가락이 굉장히 위협을 가하는 그런 도구들은 아니죠. 물론 숟가락으로 식사할 때 머리 맞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서양 음식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크를 먹는다거나 이럴 때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이프를 떨어뜨렸을 때 그거를 줍는다거나 했을 땐 주우면서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줍도록 하거든요.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조금 지켜서 내 첫인상, 내 이미지, 내 에티켓, 매너까지도 다 섭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퀴즈 내용도 PPT랑 교재 한번 훑어보시면 충분히 아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인사하는 방법, 대면 수업을 통해서 실제 인사하는 방법, 악수하는 방법, 그리고 테이블에 앉는 방법, 이런 것들도 실습을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면 수업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